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이거 노트는 다 나왔어요. 이거 신의 노트는 나왔으니까 요거는 판서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별도로 뭐 따라 쓰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해 놓은 거니까 작년 거보다 개정된 거 중간중간 수정된 거 다 반영한 거라서 혹시라도 작년 교재가 있으시면 막 그 중간중간 개정된 거 바꾸다 보면 짜증나요. 그래서 그냥 새 거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맥주 한 잔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교재는 지난주에 우리 테마 1번부터 2번, 3번까지 했어요. 페이지가 써놨어. 페이지 22페이지. 예. 기본서 22페이지고요. 22페이지고 지난주에 1, 2, 3 할 때 용어 정의했고 국토개법에서 첫 번째 41번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41, 42 쭉 해서 80번. 예, 공법 농지법 문제입니다. 예, 농지법 두 문제 나오고 국토개법이 12문제 나오는 파트에서 얘가 광역도시계획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 나올 거야. 아니면 41번 광역도시계획, 42번 도시기본계획.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두 개 연속해서 나올 때도 있고 최근 유형은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43번을 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올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올 건데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이 뭘 하고 있냐 이거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노트에서 우리 어, 제가 판서한 거를 써놓은 거라서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하면 여러분은 여기 제가 형광펜 막 해놓은 거 있을 거야. 형광펜 해놓은 거는 시험에서 언급했던 것들 형광펜 해놓은 거고, 그리고 좀 외워야 될 것들은 좀 빨간 색깔은 좀 외웠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그 하나하나 다 체크 못하고 하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신의 노트는 16페이지 펴놓고 제가 기본서 봅시다 그러면 기본서 저 따라 보시면 되고, 도시군관리계 제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의 몇 페이지에 이제 내용 봅시다 해서 정리하고 암기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럼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볼게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한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 파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 건 알죠? 예.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여기 요 국토종합계획까지는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냥 국토종합계획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 그냥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이다만 아시면 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난주 할 때 광역자 들어갔고 기본자 들어갔고 종합자 들어갔어. 그럼 얘는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광역 종합 기본이 없으면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무리 뒤져도 뭐가 없냐면 광역 기본 종합 없죠? 그럼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일 거고, 그래서 나를 얘를 다른 말로 구속력 있는 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계획이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얘랑 똑같은데 공청회가 뭐로만 바뀌었냐면 공청회는 들어보고 끝내는 거지만 구속력 있는 건 와서 보라고 한댔잖아. 그걸 주민 뭐야? 공납.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지난주 수업 꼭 다시 들으시면 돼. 예.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똑같고 수립이란 표현이 입안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심의하고 승인하는 거랑 협의심의하고 결정하고 똑같은데 결정이 되고 나면 효력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 승인이라는 단어를 결정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다음에 결정해서 고시가 되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야, 해당 토지가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이었는데 주거 지역 중에 이중 일반으로 바뀌었다. 그럼 지도 그려가지고 그림 그려줘야 돼. 그걸 결정 고시되고 나서 뭐 그려줘라? 지정되면 고시하면 이때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 기본계획까지 했었던 거고 이제 관리계획 얘 들어갈 차례거든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용계, 기도, 지, 도복, 입에서 이제 7가지가 있는데, 그럼 오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내가 용도지역을 지정할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김포시야. 김포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데가 사우동인데 이쪽 옆에 농림지역이 있었는데 여기 지역을 좀 약간 개발을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지역을 지금 현재 농림지역으로는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여기를 쫙 구획 정리하면서 용도지역을 바꾸겠대. 그럼 기존에 농림지역이었는데 얘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해줘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크게 우리나라 용도지역 도관농자 4개가 있고
도시적은 주상목록, 관리적은 보생계로 세분되는데 얘를 기존에 있던 거를 지정할 때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 이후에 변경할 때도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매번 이거 뭐 오늘 용도지 왜 바꾸려고 또 계획 짜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그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바뀌는 시점이 몇 년마다로 했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때 야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계획을 짜는 거야. 예. 그래서 기존에 용도지역 있었는데 야 여기 녹지지역을 이종일반적으로 바꿔. 그럼 이거 도시군관리계획 다시 짜가지고 결정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해놨는데 이걸로도 안 되니까 용도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은 몇 개? 21개. 용도 지구는 9개. 용도 구역은 원래 4개였거든요. 개도시수 4개였는데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3개 추가된 거죠. 예.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지금? 예. 그럼 해당 지역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저걸 지정하는데 그냥 막 아무데나 막 지정하면 안 된다. 야, 이 김포시장이 해당 지역에서 도시공간 위반을 할 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 땅이 농림지역인데 주거지역 바뀌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근데 주거지역이었던 게 농림지역 바뀌면 안 좋잖아. 그건 짜증나잖아. 근데 나한테 의견도 안 듣고 니네가 바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람이라는 거 해준다고 그랬고 공람 기간은 공법에서 공람은 항상 14일 이상 주게 돼 있어요. 14일 이상이니까 제가 여지껏 행정관청 보니까 다 15일 주더라고. 14일 이상이니까 15일 주면 14일 이상인 거잖아. 그래서 15일 딱 주면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해서 의견 제출하고 그때 안 오니까 지방에 의견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의견 듣고 입안이 돼서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하면 결정권자가 김포시장이 윗사람이 누구죠?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지사가 야 김포시 옆에 인천도 있고요. 여기 서울도 있고 옆에 다른 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장들하고 얘기도 좀 해봐라. 그리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가서 확정 지어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결정이 딱 되면 그 결정된 내용 사람들이 모르니까 고시는 하는데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이걸 그려주라는 거야. 지정되면 작성해서 고시하자마자 그때 효력 발생해서 규제 들어가는 건데 어떤 규제가 들어가냐면 이 용도 지역이 제가 혹시 인문 강의 할 때 단독주택이 안 되는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럼 2개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름 나는 데서 안 된다고. 기름 나는 데를 뭐라고 그러지? 유전.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에서 안 된다. 안 했어 이거? 이렇게 뭐 처음 보는 듯한 얼굴로. 그러니까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이 안 돼. 그럼 유통상업에 단독주택 안 되고 전용공업에 단독주택이 안 돼. 단독주택 질 사람은 유통상업이라고 돼 있는 땅 사시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나는 단독주택 지려는데 땅 싸다고 해서 샀다가 안 된대.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여기다 해놨고 그 용도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100평이야. 일종 전용지구 100평인데 일종 전용지구 100평 다 짓겠다. 이거 안 돼. 건폐율이 1종은 몇이죠? 50, 5, 6, 5, 7. 이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종 전용이면 50이니까 100평 중에 몇 평 지을 수 있다? 50평. 용적률이 100%니까 50평짜리가 2개 있어야지 대지에 한 배 쌓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50평짜리 2층 질 수 있어. 1종 전용 주거는. 그럼 용도 지역에다가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했고 용도 제한했어요. 규모 제한도 했어. 건폐율하고 뭘로? 용적률하고. 높이도 제한해놨어. 이거를 어디다가 해놓은 거야 이걸? 용도 지역에다 해놨어요. 이 용도 지역 해놨는데 그럼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500%입니다. 중심 상업은. 그럼 얘는 건폐율을 50%로 하면 30층까지 올라가. 그럼 3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김포 공항이 있네. 그럼 이 공항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거를 못 올라가게 하려면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고도지구다. 고도지구. 여기 있었어. 예, 고도지구. 고도지구라는 걸 요 위에다가 중복해서 지정해버렸어. 그러면 같은 중심 상업인데 여기 고도지구 지정된 애는요. 높이 제한을 만약에 15층으로 해버렸다. 그러면 30층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걔는. 그럼 기존에 했던 규제를 강화한 거죠. 줄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녹지지역인데 생산 녹지지역인데 여기다가 공장을 좀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만약에 지정했어. 그럼 여기다가 창고 공장 관련된 거 짓겠다 그러면 기존의 생산녹지에서 안 되던 건데
저 용도지구 지정돼서 가능하게 해주겠대요. 그럼 안 된 건데 요 용도지구 지정하면서 가능해진 거네. 그럼 행위자한이 뭐 된 거네? 완화. 그럼 기존의 용도지역이 있었는데 규제를 용도지구를 위에다가 중복해서 지정해서 강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완화할 수 있게. 그래서 만든 게 용도지구다. 저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하고 서울시가 이만하면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디를 다 끌어들여 이걸? 서울에서 이걸 끌어다 버리면 김포시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러지? 이제 흡수돼 버리면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도시하고 이 도시 사이에 중간에다가 야 여기는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외곽에다가 이렇게 해서 개발 제한 구역 묶어버려요. 무슨 구역 묶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럼 기존의 용도 지역 지구로도 안 됐죠. 그 위에다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해서 엄청 규제를 세게 해버려서 도기의 도시가 연결되는 거를 약간 차단을 좀 하겠다. 확산되는 거 막겠다. 그 목적으로 용도 구역들을 하는데 얘네들은 규제를 다 세게 하는 애들이고 얘네들 세게 하는 애들을 제외하고 야 좀 푸는 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여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을 신설했어. 구역인데 용도구역인데 얘네들은 개발을 하려고 묶은 거고 얘는 개발을 못하게 묶은 구역이야. 그래서 구역은 요 두 개를 신설하면서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추가로 같이 해서 세 개가 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지정하려고 하면 무슨 계획을 짜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네 멋대로 짜면 안 되니까 누가 어떤 절차로 이거를 짜야 된다를 규제하고 있다. 이게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봐봐요. 그럼 이제 볼까?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확대한 거야. 아까 걔를. 걔 확대하니까 자, 구속력 있는 계획은 입안해서 결정하는 건데 그럼 입안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공람에서 의견 듣고 지방에 의견 들어서 요 안을 작성했어요. 요 안을 작성할 때 요 서류를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면하고 서류를 줄여서 도서라고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 뭐예요? 도서 작성하고 계획 설명서 작성합니다. 그럼 이 사람하거나 본인한테 결정 신청하는데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서 짜요? 그러면 어디야? 도시가 대상이야. 그럼 도시는 우리 내 머릿속에 도시 넣었었죠? 이만에다가 넣었었잖아. 도시가 어디야? 특광, 시, 군이었어요. 그럼 특광, 시군 관할하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이방권자는 관할 누구야? 특광, 시장, 군수가 이방권자인데 이게 국가계획으로 중요한 사안이면은 정부가 나타나야 돼. 그럼 정부가 누구예요? 국장.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가 짰었으면 이 사람이 잘하니까 이 사람이 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 이상의 시하고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좀 시끄러운 거면 이건 국토부가 관리하는 게 맞지. 얘네들이 시끄럽게 싸우니까 시도에 걸치면 어느 분이? 국장이. 근데 같은 도 안에 있어 시군에 걸치는 거면 누가?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고 혹시 이 계획의 기준 누가 주죠? 기준 하면 이분인데 국장이에요. 그럼 국장이 기준을 줬는데 얘가 기준에 안 맞게 짰어. 그래서 얘한테 야 이거 계획 다시 짜라고 조정 요구했거든요. 근데 쌩한 거야. 쌩했어. 그럼 쌩하면은 국장을 물러보는 거죠. 그럼 누가 짜버려? 국장. 그래서 국장이 짜는 경우가 세 가지, 도시가 짜는 게 두 가지예요. 이걸 한꺼번에 부를 때 이방권자라고 하는데 저게 기본서로 옛날 제가 오전반에 기본서로 하는 건 저 2페이지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3분의 1페이지 줄였어. 얘는 한 줄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된 사람은 그 기본서 안 봐도 얘만 봐도 문제는 푸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짜요? 관리하는 특광, 시군이 짜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을 통칭해서 입안권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요 앞에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내가 관할하는 게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여기 김포시일 수도 있어요. 여기 김포시장. 그럼 해당 지역에서 근데 김포는 옛날에는 김포 개발하려고 할 때 땅 사는 거 순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땅 사고 싶었던 데가 첫 번째가 평택, 파주, 안성, 그리고 화성, 그 다음에 이제 김포였거든요. 근데 김포 도시계획을 보고서 얘를 뺐어요. 뺀 이유가 뭐였냐면 교통계획이 없어요. 교통처리 계획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평택은 교통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철도 넣겠다, 도로,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깔겠다 뭐 이런 계획이 많았는데 김포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김포는 인구를 늘리기에는 급급한데 교통처리 계획을 안 짜놓으니까 김포 자체에 들어오는 게 힘들고 나가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김포를 탈출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5호선 연장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응?
김포시 사는 사람들은 연장이 빠를 거라고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약간 도시계획을 제대로 안 짜놓은 상태라 좀 불안하다는 거지. 차라리 그 빼고 딴 데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는 빠지고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김포시장 제가 나갔는데 뽑아주시잖아. 진짜 내가 김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게 해줄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도시냐 살면서 맨날 후회해. 괜히 들어왔다는 둥. 학교도 제대로 없고 학군도 없고 학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반시설 학교잖아요. 도로 잘도 안 돼 있고 지하철 타려고 그러면 계단으로 몇 바퀴를 돌아 줄 서 있어서 타야 되고 이게 교통체력이 잘 된 거냐.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집값 오를 일이 없겠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뭐 잠깐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데 묶어버리니까 왔지만 이제는 학습 효과라고 해서 이미 학습을 해본 사람은 약간 올랐다 떨어질 거 뻔하다라고 해서 안 들어오잖아 지금. 지금 김포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도시계획을 잘 짜는 나를 뽑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반시설 설치계획 잘 짜놓을 테니까. 근데 전 시장 못해요. 다운 계약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계획을 짤 건데 그럼 제일 먼저 인구가 얼마고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떤지 조사해야 되죠. 그걸 기초조사라고 하는데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준용하되 얘는 집행하는 계획이라서 여기 도로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철도가 하나 있는데 서울 연결되는 철도를 하나 더 연결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짜려면 광역도시계획에서 두 개의 도시 연결하는 그 계획이 나와야 얘가 짜는 거야. 이걸 짤 때 해당 지역에 그 땅을 팠는데 이 땅이 되게 지질이 약해서 이게 나중에 철도를 설치한 이후에 자꾸 침하 현상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토지 적성하고 그 시설이 맞는지 검토해야 돼. 그걸 토지 적성 평가라고 그래요. 뭐라 불래?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해당 지역이 김포는 뭐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은 아니잖아. 근데 지진이 최근에 많이 일어난 데가 울산, 포항 뭐 이런 데야. 경주 뭐 이런 데. 걔네들은요 지하철을 지금 설치를 못 해요. 집안이 연약해지고 지진 움직이니까 못 하는 거야. 왜? 토지 적성도 안 맞고 재취약성이 있어 거기는. 그래서 재취약성 검토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땅 팔 거면은 이 땅 파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파괴도 봐야 되잖아요. 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 두 개만 추가돼 있는데 얘는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라는 것도 하나가 추가돼 있다 해서 요 환경성 검토는 기본계획은 없지만 어느 계획에만 있어요? 관리계획이 있는데 저걸 기본계획에다 집어넣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조사해서 이제 요 서류 갖고 이제 야 이렇게 우리 지금 도로 설치할 건데 너희들 의견 어떠니? 그럼 주민들한테 와서 보라고 뭐 시켜요? 공람시켜요. 공적 정보 열람하는 거 사진도 봤었지. 막 보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얘네가 통보를 60일 안에 해줘요. 근데 공람 기간이 14일 이상 주니까 뭐 15일을 주면 요 15일 안에 제출해야지 끝나고서는 제출을 못 해요. 그래서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제시를 하면 얘네가 통보를 60일 내에 해주겠다. 근데 주민한테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사안인 거야. 예를 들어서 국방상 기밀인데 주민이 보게 되면 또 이거 찍어가지고 SNS 올리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문제 요즘 SNS에 뭐 하나 올라가면 뭐 그냥 한 명은 그냥 인생 가는 거 일도 아니죠. 조진웅 보내고 박나래 보내고 조세호 보내고 또 누구 보낼 것 같아요? 한 명 또 나오던데. 온유도 뭐 걸렸던데 박나래랑 걸리고 뭐 하나하나 계속 걸려요. 샤인이 몰라?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보내는 게 증거가 없는데 SNS 톡 한 거 보내고 딱 보고 톡 보내면서 이거 가지고 증거 되잖아. 이거 캡처하면 끝나니까 누구랑 카톡할 때 진짜 웬만한 거 나쁜 거는 보내지 마세요. 다 좋은 글만 쓰셔야 돼. 그거 보면서 얘네가 정보를 딱 찍어서 올리면 어떡하니? 그럼 국방부에서 요청을 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요청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야.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요 기밀에 관해서는 공람한다, 공람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데 시험에서는 국방상 기밀인 경우에 요청이 없더라도 이러면 안 돼요. 요청한 경우에만 생략사유라고 단서에 써 있어요. 요청한 경우에만. 그리고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한데 시험에서는 요 현관편이 잘 나왔다. 그리고 공람이 끝나고 나서 요때 인구가 김포시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8명 와서 의견 제시한 걸 갖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지방의 의견도 들어라. 그래서 이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입안이 되면 결정권자한테 보내는데 여기 봐요. 시장 군수 윗사람은 도지사죠. 결정권자가 누구야? 도지사. 근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시잖아. 시장이고. 그래서 시도의사가 원칙으로 하되 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무슨 시라고 하고? 대도시.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 인구가 48만일 때는 도지사한테 거쳐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50만 넘었죠. 김포시장이 이제 힘이 세져서 본인이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 그래서 인구 50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당진이 50만 만들려고 막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막 전입했다가 막 걸려서 당진 시 올라갔었잖아. 군이었는데 군에서 시 되면 30만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거 하려고 근로자들 뭐 가족들 전입 신고 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뭐 얼마씩 뭐 지원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게 걸린 거야. 근데 걔가 한 이유는 시가 되면 권한이 세지고 대도시가 되면 권한이 더 세져. 그래서 무조건 도시에서 인구 많은 게 장땡인 거예요. 그럼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 경기도는 워낙 땅덩이 큰데 1300만인데 서울 이거 조그만 거 하나에 인구가 뭐야? 980만 명이잖아. 서울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 시민이 낸 세금 서울에서만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아야 돼요. 왜? 시민들 돈을 걷어서 그 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입안할 때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데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누가? 대장이. 근데 요거 관련된 거 원칙이 이거였는데 최근에 개정을 하면서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내용 중에 이게 지구 단위계 관련된 거야.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하거나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지구 단위 묻거나 지구 단위계 수립하는 거는 이게 신속하게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게 지구 단위계인데 이게 시장군수가 도지사 거쳐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4년 전에 바꿨어요. 요 지구 단위계 관련된 것만큼은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도 네가 해. 결정도 누가 해? 시장군수.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만 시장군수가 한다 이 뜻이에요. 제가 화살표를 쓸 때 요거는 요거다 이 뜻인 거야. 제 나름대로 저 생각 있으니까 화살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입안권자가 결정 신청할 때 국장이 입안했으면 윗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국장이 입안했으면 누가 결정해야 돼? 국장. 근데 국장이 결정하는 거는 단독 문제로 나와요.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골라라.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본인이 국장이 입안한 거는 얘가 하는 거지만 용도구역 중에 아까 규제가 제일 센 게 무슨 구역이었지?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하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 권한 없어. 위임했을 때만 한다. 뭐 예외는 있는데 걔는 개특법의 규정이라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도 규제가 엄청 센데 시가와는 도심지 안에서 확산되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 잘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해야 된다. 원래대로. 근데 그게 국가계획 연계란 표현이 나올 때만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나올 때 1번하고 1번, 2번, 3번 중에 1번으로 틀리게 할 일은 없지. 그러면 2번, 3번 갖고 틀리게 하는 게 제일 많을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와는 국장만 이러면 안 돼. 시가와는 누가? 시도의사인데 국가계획 연계란 표현이 나왔을 때만 국장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얘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라 얘 만약에 지문 읽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나와 있으면 그 국장이라는 단어가 바뀌어 있어야 돼. 같은 장인데 무슨 장으로? 회장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결정권자 다 있어. 시도의사 대장 원칙 예외 국장인데 이 결정권자가 현재 시도대장이면 지자체장이니까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이 되면 요거를 공보에다 고시하면 되고 국장이면은 요 심의기구가 협의기구가 중앙정부로 바뀌죠.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한 다음에 고시했는데 결정된 내용 그려주랬죠. 그 그려주는 걸 뭐라고 그랬지 아까? 지형도면이란 거 한 번도 못 봤을 건데 내가 한번 보여줄까? 네, 인터넷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지형도면 한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보니까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여기다 지형도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오산 세교 지2지구의 도시 지금 우리가 도시군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짰고 용도 지역을 결정했고 변경했고 도시공객시설 도로나 공원을 결정했대요. 그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결정된 거 변경된 거 지형도면인데 여기 보시면 확대를 했는데 좀 지저분해도 무슨 그림인지만 확인하면 돼. 요 색깔이 들어간 게 지구 단위 구역이고요. 여기 주거 지역이고 이 녹지 지역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녹지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라고 알려준 거고요. 여기 지번이 써 있는데 지번이 써 있는 거 우리는 지적이라고 그래요.
땅의 정보, 지적 있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죠. 잘 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지형이 있는데 여기 건물도 막 있고 여기 등굣은 보이죠. 아, 이건 지형도라고 그래. 그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표시한 거. 그래서 지형도에 그렸다고 그래서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지적이 표시는 돼 있어. 내 땅이 103번지다 그러면 내 땅 103번지가 아 여기로 들어갔구나 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형도면을 고시했잖아요. 이 고시가 된 날 그날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이 뜻이야. 여기는 우산 세교지구죠.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여기 바뀌었고 도로로 결정됐고 공원이 어디 있고 이거 표시한 거예요. 이건 이제 뭐라 불러요 이걸? 지형도면. 그럼 이거를 누가 그릴 거냐? 봐볼까? 그럼 이거 지형도면 누가 그려야 돼요? 그러면 요거 기초조사 한 사람이 그려야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기초조사를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럼 이방권자가 그려야겠네. 그럼 이방권자 이 사람이 그리는 게 원칙인 거야.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그리는데 급수가 제일 낮은 사람 누구지? 그래서 시장군수만 승인 얻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입안한 자가 작성을 하되 시장군수만 윗사람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결정된 내용하고 대조했는데 착오가 없으면 30일 안에 승인해 주겠어요. 그래서 며칠 안에 승인해 준대? 30일. 그럼 승인해 주면 요때 지정되면 고시해요. 요때부터 효력 발생한대. 근데 그 효력이 좀 전에 용도 지역 변경한 거 있었죠.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한 거 나왔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고시한다 그 뜻이야. 그 중에서 용계, 기도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요거 외워두라고 그랬죠. 네. 그 중에 요 내용을 지형도면에 고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자연녹지였어. 자연녹지였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상 2종 일반 주거로 바뀐 거야. 얘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땅값이 녹지에서 주거로 가면 보통 3배에서 4배는 올라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그러면 평당 예를 들어서 평당 안 하고 전체 금액이 만 1억이었다. 그럼 저 토지 가격 4억 된 거잖아요. 그 땅 부자가 왜 나오냐면 이런 거 바뀌면서 나오는 거야. 갑자기 땅 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강남 개발 땅이 개발된다 하니까 기존에 200원, 300원 하던 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 계획이 바뀐 거야. 뭔가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종 일반주거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이종 일반주거에서는 공장이 안 되거든요. 공장이 안 돼. 근데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 정도는 허용해요. 그럼 가공공장을 얘가 만약에 땅 파가지고 짓고 있었어. 그럼 이미 뭐 한 거죠? 사업에 착수한 거잖아. 근데 착수한 애까지 못하게 하면 여기서 뭐 하고 있던 애들 다 보상해 줘야 돼. 그럼 이거 결정하자마자 보상금만 수백억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결정 당시에 인허가를 받아서 착수 너 했잖아. 착수한 자는 이 결정이 되든 말든 기존에 하던 거 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미 기득할득 권리권에서 뭐라고 그러죠? 기득권이라고 그래서 행위 제한이 발생할 당시에 이미 사업 공사에 뭐 한 자?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게 해줘요. 그걸 이제 기득권 보호한다고 그래. 근데 용도구역 중에서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복 이 두 놈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애들이어도 얘는 규제가 되게 세서 얘 알아야 됐다. 야, 너네들은 3월 안에 신고는 좀 해라. 3월 안에 뭐 하래? 신고. 그래서 이거를 시수삼신이라고 해요. 이거는 시험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암기 코드를 제가 만드는 거는 저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잘 나오는 것들은 외워둬야 되니까. 그래서 줄여서 시수삼신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 시수삼신. 시가와랑 수산자원 보구역은 결정 당시 착수했어도 계속 가능하다야 그냥 계속하다야 3월 내 신고해야 돼. 3월 내 신고해야 계속 가능하다야. 얘만 특이해요. 얘 빼고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해도 돼. 예. 그러니까 다른 걸 외워야 돼요. 시수삼신을 외워야 돼.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이 되면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해야 된다. 틀렸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없어. 시가와랑 수산만 그렇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득권 보호고, 그럼 이 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다 보니까 약간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봐. 기초조사,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에다가 토했다 하나 더해서 환장학원내에서 토했다 환장학원내 이거 했잖아. 이거를 생략할 수도 있대. 생략. 그래. 이거 생략한다는 얘기는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적인데 여기다가 지구 단위계 관련된 걸 묶었어요. 그럼 상업적이면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야? 안 된 지역이야? 된 지역이야. 뭐 개발된 지역이니까 토지 적성을 검토할 게 있을까요? 없지. 환경성 다 파괴돼 있을 거 아니야. 굳이 해야 돼 생각해도 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심지 위치에서 상업지역이나 인접지역이면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현재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다는 얘기는 잘 봐요. 해당 지역에 건물이 다 들어섰고 빈 나대지가 없대. 그게 2% 미달된 거야. 나대지가 2% 미달이면 건부지가 98% 넘는다는 얘기야. 그럼 건물 다 전하는데 무슨 토지 역성 평가를 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하겠습니까? 해야 돼. 생략해도 돼. 근데 요 생략 사유가 여기인데 이게 공통 생략 사유가 기초조사랑 환경성 검토랑 재취약성 분석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게 6가지인데 작년에 요 2번이 나와버렸어요. 나대지 그랬죠. 나대지 2%? 2% 미달하면 생략하는 건데 시험에서 3%로 나왔어요. 틀렸지? 이게 작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 가능성이 훅 떨어져 버렸어.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건 외워야 된다고 시험 보기 전날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생략 사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문은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요거 2개 정도만 기억해 두겠다. 나대지 몇 프로 미달? 그리고 이미 무슨 지역이에요? 도심 상업지역이나 상업에 연접한 지역이면 개발이 된 지역들일 거니까 얘네들 3가지, 4가지는 안 해도 생략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주민 공람할 때 아까 생략 사유는 했었죠.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할 때 여기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빨리 진행해가지고 난잡한 개발 막으로 빨리 가야 되는 게 이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를 또 지방의 의견 들어서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의견 청취에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있고 광역서 기반에서 이건 의견 들어야 되는데 뭐가 없네? 그럼 이거를 위에 거 3개를 외울래요? 그냥 지혜는 지 없다로 기억할래? 지혜는 지 없다로 기억하시면 돼. 지혜는 지 없다 이렇게 기억해두고 지가 뭐야? 지방의 의견 청취에는 뭐는 없다. 지구단위 없다. 그럼 다음 중 지방의 의견 청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답은 뭐예요? 지구단위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답을 풀기 위한 요령을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입안이 됐어. 그럼 입안이 돼서 결정 신청해서 협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심의기구 이름이 아까 도시계획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계획이거든요.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에 규제를 하는 거야.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누가 하나 더 들어와요? 건축위원회가 들어와서 야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축위원회 둘이 공동으로 심의해라. 무슨 계획 관련됐을 때? 지구단위 관련된. 그래서 지구단위 관련된 경우에 특례가 많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냈던 게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예.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이 내용 중에서 확대해 볼게요. 자,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불편한데 시에서 난 세금 내는데 얘네들이 안 해줘. 그럼 주민이 가서라도 야 이것 좀 해줘 라고 제안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주민 입안 제안이라고 그래요. 주민이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입안은 못하니까 제안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제안하는데 이걸 다 제안할 수 있냐를 상식적으로 보세요. 제 땅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중심상호로 좀 바꿔주시면 제 땅값이 한 200배 올라가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거 제안이 될까? 상식적으로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해달라고 폐지해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데 도로가 부족하고 공원이 없고 동네에 뭐 독서실도 없고 이거 좀 해달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제안하려면 뭐는 제안할 수 있어야겠네. 응? 기반에서 설치해주세요. 이건 제안할 수 있어야지. 난개발 막아주세요라고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게 뭐야? 지구단위 계획. 이거 지정해주세요라고는 제안할 수 있어요. 근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용도 지구 중에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라고 있어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뭐냐면 산업이면은 공장이고요. 유통이면 창고야. 그래서 우리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제안할 수 있게 해줬어. 완화해 준 거야. 옛날에는 기지 2가지였는데 지금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 주세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좀 지정해서 일자리 창출 좀 해달라. 그거 할 수 있고 기존에 용도 지구가 있었는데 이 용도 지구 규제가 폐지가 된대.
폐지되면 또 난개발되니까 이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대체해달라. 이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기지산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도 구역 중에서 도시역 신구역하고 복합 용도 구역은 규모가 대폭 완화되는 거라 이건 제한할 수 없는데,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도로를 우리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죠? 도로? 기반시설인데 이걸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을 딱 하면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얘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년 정도 되면 도로가 그대로 옛날 설치했던 그대로 있을까요? 이제 약간 불퉁불퉁해지고 뭐 까짓거 깨지고 막 이렇게 약간 오래돼. 그럼 기능 떨어지잖아. 그럼 이거 정비가 좀 필요한데, 도로라는 거는 사람 차만 지나다니면 되는 건데 이 윗공간이 아까우면 이 기능을 좀 올려서 이게 구름사다리 형태로 이 건물을 지어서 여기는 도로 지나다니고 여기는 CGV 넣고 식당 넣고 영화관 넣고 호텔 넣고 해가지고 이 시설 자체의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늘려달라. 이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고 그래요. 도시공계획 시설 무슨 구역? 입체복합구역. 이거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할 수 있대. 그래서 기지 산지 입이라고 그래요. 기지 산지 입구에서 만나자. 그래서 기지 산지 입이라고 그래. 이건 외워야 돼. 뭐라고요? 기지 산지 입이라고 그래. 이거 5가지는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제안할 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 땅과 관련돼서 요 시설 있죠. 이 해당 토지 면적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이라서 얘네들은 동의를 얻을 때 5분의 4 동의 얻어야 돼요. 그 해당 면적이 얼마? 5분의 4 동의 얻어야 되는데 나머지 요 3가지는 3분의 2 얻으면 돼. 그러면 3개 외울래요? 2개 외울래? 2개.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공계 시설 관련된 거라 얼마 동의 얻고? 5분의 4.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동의 얻어라. 이걸 주민 입안 제한이라고 그래요. 봐봐. 자,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 내용이 기지, 산지, 입이라고.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입이 뭐예요? 입체복합구역. 그래서 요거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얼마 동의 얻으라고? 5분의 4. 나머지는 노란 색깔로 했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야. 5분의 4랑 3분의 2 바꿔서 냈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제안하게 되면 입안권자가 그냥 제안하면 도로 좀 놔주지 이러면 도로 놔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오른손 왼손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아까랑 계획설명서 있었죠.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걸 얘가 작성해야 돼.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현재 이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서류 작성해서 제안하는 거야. 그럼 얘가 검토해보고 제대로 돼 있다, 내가 반영하겠다, 얘 기다릴 거 아니야. 그럼 통보해줘야 될 거 아니야. 통보가 45일이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나온 숫자라서 여기 원래는 며칠 안에 통보해주대.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하니까 최장 며칠 안에 통보해주겠다. 75일. 더하면 75일이잖아. 그래서 연장해서 30일 안에 통보해줄 건데 주민들이 하도 제안을 많이 하니까 얘네가 하나 딱 선 걷어요. 야, 그러면 이거 입안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억 드는데 야, 네가 돈 좀 낼래? 전부 좀 낼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100억 낼게요. 그럴까요? 안녕히 계세요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기 때문에 현재 입안 제한 제도는 있는데 유명무실한 거예요. 예, 비용을 뭐 한대요?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거 때문에 제안을 못하는 거라 개발업자들만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 제출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계획설명서 요거 작성하랬죠? 그럼 얘가 통보 입안 제안하는 게 입안 제안에 따른 통보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시험에 안 나온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나왔어. 제가 지금 판서해 놓은 거.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게 뭘까요? 용계기도지 도보기 요거 내용 물어보는 거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가 입안 제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결정원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문으로 효력 발생 언제 하냐, 기득권 보호 시수 삼신 요거 지문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주민공람하고 입안할 때 이 생략서 있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나와버렸고, 그럼 이제 올해는 얘 아니면 쟤 나올 것 같거든. 나 입안 제한 나올 것 같아 올해. 네가 어떻게 알아?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그냥 작년에 얘 냈고 재작년에 얘 냈어. 그럼 쟤 나올 때가 된 거잖아. 그럼 난 저거 위주로 가르쳐야지.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거 죽어라 해갔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럼 미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요 내용 전체의 틀은 잡아두되
저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얘네들은 핵심 키워드만 몇 개 기억하고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지금 한 게 무슨 계획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법조문에 요약해 놓은 게 기본서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장 가서 43번의 얘를 만났어. 그러면 첫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아까 용계, 기도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했었죠. 용이 뭐야?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지정 변경. 개가 뭐예요? 개시수도 지정 변경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거. 지가 뭐죠? 지구 다니기. 원래 요 5개까지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용계, 기도지,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이렇게 외우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되냐면 신설이 됐어. 신설이 돼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하고 입체복합구역 있죠. 이걸 도복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신설이 됐는데 이 6번하고 7번은요. 도시공관리계획을 안 하고 공간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만들어놨어. 공간재구조화 계획. 이게 단어가 입에 안 읽을 거예요. 이거 최근에 생겨서 재작년에. 한번 따라보죠. 공간재구조화 계획. 내 입에서 좀 읽어야 돼. 공간재구조화 계획. 그럼 해볼게요, 제가. 요 내용 중에서 도시혁신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옆에다가 뭘 써놓으시면 되냐면 싱가포르 있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라고 써있어요. 혹시 싱가포르 가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 배 띄워놨는데 이렇게 타이타닉 이거 본 적 있어요? 그 SNS 보면 여자애들 수영장에서 하늘에서 수영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있는 척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있잖아. 모르나? 본 적 없으면 봤다고 해줘요. 그냥 확인시켜줄게. 인터넷에서 보여줄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보여? 여기 해당 지역 여기가 이거 쌍용건설에서 지었거든요. 올리는 거는 일본 애들이 한 거고 이거 할 때 여기 지역 있죠. 여기가 오래된 공업지역이었어요. 오래된 공업지역이었는데 기능이 막 떨어진 거야. 근데 살리고 싶은데 야 이거 좀 어떻게 밀어가지고 쇠로 한번 싹 만들면 안 될까 해서 여기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 부도심인데 기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럼 여기를 싹 밀어서 도시계획을 다시 짜자. 그래서 여기 해당 지역에 그 외국인들 오면 여기서 숙소에서 자고 여기 이제 그 사람들 좀 사진도 찍게 물 부리는 애 있거든. 그 뭐지 사자상인가? 사자상에서 보통 사진 찍어 여기서. 그리고 이쪽에 이제 유의시설 갖다 놓고 밑에는 그 여자애들 제일 좋아하는 명품 막 면세점 있죠. 면세점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갖다 놔서 사람들이 여기 무조건 싱가포르 가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랜드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기존에 누워야 됐던 공업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면 어디 간다 막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무조건 한번 저기 가야 돼. 네, 도시계획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싹 밀어가지고 해당 지역의 기능을 최대한 다 해줄 테니까 혁신적으로 한번 만들어봐, 창의적으로 개발해봐, 규제를 대폭 뭐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해서 만든 건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혁신구역이라고 만든 거예요. 도시를 세도화지로 한번 싹 다시 그려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규제가 엄청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가 아까 입안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까 원칙이 누구였죠?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누구였지?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이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그럼 시도의사가 이 도시혁신구역을 막 지정해줘 버리면 이거 전국이 그냥 막 난잡하게 개발될까봐 중앙정부에서 좀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협의하고 뭐 한다고 돼 있죠? 심의할 때 요거 지정하는 것만큼은 시도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말고 중앙정부한테 허락받으래. 그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서 절차가 도시공관리계획과 약간 다르잖아요. 도시공관리계획에다가 요거 지정할 때는 요걸 해야 된다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러면 이거 이름을 바꿔서 여기는 공간을 완전히 싹 재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재구조한다는 계획이다라고 해서 다시 하나 만들었어.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얘를 지정할 때 시도지사가 지정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국장이 지정하면 당연히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쳐야지.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라고 했는데 절차는 도시공관리계획과 똑같아요.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얘를 지정하면 얘는 나중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된 거로 본다라고 써놨어. 그럼 나중에 도시공관리 결정이 된 거잖아. 그래서 간주한다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복합용도구역 나오면 물레동 하나 써놓으세요. 물레동. 네, 앞으로 물레동 그러면 여러분은 복합용도구역 떠올려야 돼. 물레동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자, 물레동 위치가 영등포거든요. 자, 이제 지도상에서 보세요. 자, 이 물레동이 지형지도로 보자. 딱 보면은, 자, 봐봐. 이거 뭘 것 같아, 이거? 내가 이걸로 보여줄게요. 지적 편집도. 여기가 파란 색깔이 준공업 지역이거든요. 준공업 지역이야. 여기 위에서 보면, 지금 안에서 하나 볼까? 이런데요. 이거 이런데요. 이거 그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 원빈 아저씨 말고 그 아이유 나오는 거. 이성균이 맨날 그 술집에서 술 먹고 그 막 돌아다니는 길 있잖아. 거기가 여기야. 근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준공업 지역이야. 근데 여기 먹고 자고 하는 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거 기능도 넣고 그냥 단순히 준공업 기능만 있으니까 여기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주거 기능도 넣고 상업 기능도 넣고 업무 기능도 넣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하겠대요. 그럼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해 물레동을. 그럼 여기는 입체 복합구역이래. 복합용도구역으로 다른 기능을 넣어서 살려보겠다. 야, 규제를 뭐 하겠다는 거야? 완화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막 지정하면 안 돼. 시도의사가.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야 니네 지정할 때 시도의사 결정할 때 심의가 어디 심의 거쳐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그래서 절차는 같은데 지정할 때만 심의기구가 중앙으로 바뀌었구나가 차이점인 것뿐이에요. 하나 더요. 그래서 요 둘 때문에 만들어진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자 물레동 아까 전에 보니까 기반시설 어땠어요? 이렇게 돼 있었지. 제대로 잘 안 돼 있어. 그럼 얘도 결정되고 나서 시설된 지 몇 년이 지났죠 지금? 10년이 막 지났잖아. 그럼 10년이 지나서 이 기능 자체를 좀 올려보겠다 하면서 요 도로를 넓힐 거냐 새로 깔 거냐 이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복합용도구역 지정하면서 입체복합구역을 같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같이 지정하려면 이게 얘 때문에 무슨 계획 짜야 돼?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시혁신구역도 얘랑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랑 같이 짜야 돼. 근데 단순히 얘만 지정하겠다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로 안 하고 그냥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그럼 누가 지정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원자가. 근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원자가 한다고 그래요. 이게 시험 문제야. 제가 저 시험 문제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반짝 뜨고 저거 외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저는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이거 한 권 가지고 달달해가지고 나 합격시켜야 되는 사람이야. 나도 지금 빨리빨리 얘기해가지고 합격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외워야겠다 생각하면 오늘 외워야 돼. 그럼 이제 용계 기도지 도복 입인데 그중에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원자 지정하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거로 본다. 근데 얘만 단순히 지정하는 거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인데 얘랑 얘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대부분 뒤로 못 가요. 그럼 이제 됐어. 그럼 저 용계기도지 도복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을 짜는데 얘는 나랑 관련 있는 무슨 계획이에요? 구속적 계획이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행위제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행위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규제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을 갖고 소송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갖고 할 수는 없고, 절차상에 뭔가를 뭐 빠졌다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어. 근데 결과를 갖고 이의 제기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확정된 거니까.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에 따른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더라도 이게 공공복리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손실보상 청구는 안 되는 거야. 행위 제한을 받았다고 손실보상 해달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는 있다고. 그럼 이제 얘를 짤 때, 자 봐요. 지금 현재 국가계획을 짰어. 국가계획 짰고 전국으로. 그러면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그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럼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국가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국가계획은 누가 짰죠? 그럼 얘한테 기준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기준 하면 항상 어느 분 나와야 돼?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기준 하는 순간 어느 분이 써 있어야 돼? 국장이 써 있어야 되는데, 기준 써 있는데 컴파스로 10cm 돌렸는데 국장이 안 나오면 내가 손 장지질게요. 앞으로 기준 하면 무조건 누구야? 근데 국장이 아닌 게 하나 있어서 나중에 저랑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럼 그거 하나 외우면 되고, 행정계획에 기준 나오면 항상 누구다? 국장인데 시험장 가면 시도의사가 정한다,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을 정한다, 뭐 이상한 소리예요. 그냥 누가 정한다? 그냥 국장. 그럼 위반할 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자 봐. 김포 쪽에 인구가 밀집된 데가 여기가 밀집이 많이 돼 있고 여기는 밀집도가 좀 떨어져요. 그럼 여기도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해야 돼. 그러면 인구 밀집도 높은 데부터 설치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평등하게 너도 100m 설치하고 나도 100m 설치해서 예산 잡아야 돼? 여기부터 설치해야 되죠. 유동인구 많은 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순서를 둬야 되는 거지. 얘부터 해야 되니까. 차등을 둬야 돼? 차등을 두면 안 돼? 둬야 돼. 그래서 차등화되기 위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은 이 계획의 상세 정도나 그 해당 결정할 내용을 봤더니 기반시설 종류가 도로야. 도로인데 농산 어촌 인구 밀도라든지 토지용의 특성상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을 먼저 설치해야 되니까 차등화되기 위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로 꼬시면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여야 한다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위반 특례는 뭐냐면, 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이 나와야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나오죠? 관리계획이 나와. 그럼 여기서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지침 주면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계획 짤 때 얘를 같이 짤 수 있어요. 그걸 함께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반권자는 이걸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면 광역이나 기본계획 짤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뭐 위반할 수 있대?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얘는 뭐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들을 자꾸 바꿔서 내는 거야. 공동으로 위반하여야 한다요? 함께 위반할 수도 있는 거야? 함께 위반할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함께 위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위반 기준에서 두 가지 나오면 2번 아니면 3번 식으로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위반권자 누구냐? 가야지. 위반권자. 나오네. 제가 아까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 그 전체 도면 보여주면서 원칙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가 국장하고 도지사. 국장이 짜는 거 몇 개? 3개. 도지사 짜는 거 2개. 이거 써놓은 거야. 원칙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런데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는 몇 개? 3개. 도지사 위반할 수 있는 거 2개. 얘네들을 시험을 잘 내진 않는데 국가계획이니까 국장이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하면 되고 시도에 걸치면 누가 하면 돼? 국장.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계획하고 관련 있으면 누가 위반할 수도 있다? 도지사가. 그러면 요 내용 중에서 아까 기준 누가 준댔죠? 국장이 줬는데 이 기준에 안 맞아서 지자체장한테 조정 요구했거든요. 조정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 그럼 누가 직접 짜버릴 수 있대?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 짜는 경우 3가지인데 이거는 들어두면 되고 머릿속에 원칙, 특광, 특특, 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 끝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오래 가지. 저 지문을 막 외우고 있으면 다음 주에 오면 기억 한 개도 안 남아요. 머릿속에 원칙이 누가 위반해요? 그럼 도시관리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에 관련되면 국장이 짤 수도 있고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짤 수도 있다. 끝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을 무슨 권자라고 불러요? 위반권자.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이제 결정권자 갈 거야. 아까 결정권자 아직 안 했는데 결정권자 원칙이 아까 시도의사 대장, 예외가 국장이었죠.
국장이 하는 거는 단독 문제로 잘 나온다고. 어? 그리고 시장 운수가 입안한 건데 무슨 계획 관련된 건 시장 운수가 직접 결정 안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여기 결정권자. 결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야. 시도지사 대장이고 예외가 뭐야? 국장. 국장이 지가 입안한 거랑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국가계획 관련된 시가와는 누구? 국장. 수산 나오면 누구로 바뀌어요? 회장으로 바뀐댔죠. 이거 했던 거 이게. 그리고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무슨 계획 관련돼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돼 가지고 요거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거는 누가 결정해라? 시장 군수가. 그래서 원칙이 시도대장 예외 국장인데 그거에 대한 예외를 또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구나. 무슨 계획 관련됐을 때만. 지구단위 관련됐을 때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입안권자랑 결정권자 끝났어요. 그럼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하냐면 아까 인구 경제 사유문화 조사하는 거 이제 순서 나와야지. 네. 자, 입안 절차는 아까 입안하는 사람을 입안 뭐라고 그랬죠? 권자.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서류 정도는 기억하시랬죠? 그게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 도면하고 조서 말하는 거예요. 네. 요 서류 2개 작성을 하는데 작성할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를 무슨 조사라고 하고 기초조사라고 하는데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그대로 준용하는데 추가되는 게 있었죠. 할 거 많아 죽겠는데 토했다, 환장하겠네 했었잖아. 토가 뭐였죠? 토지적성평가, 해,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그래서 얘는 추가되는 사항이 토가 뭐예요? 토지적성평가, 해,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이거 추가된 거야.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생략해도 되는 거는 이번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미 뭐에 위치했을 때 도심지, 상업지역 위치했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몇 프로 미달이면 2% 미달. 그래서 기초조사 공통생략사유에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 내가 써놨잖아요. 작년에도 써놨어. 그래서 이게 나왔어. 2번이. 나대지 몇 프로? 그래 오순지역, 도시지역 이런 지역은 공통생략 사유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작년에 나오는 바람에 그 도시군관리 딱 한 문제 나오는데 얘가 나와버렸는데 올해 또 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었구나. 가능성은 약간 떨어졌으니 혹시 지문으로 나오면 1번, 2번 정도 읽어두고 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 환경성만 검토하는 거, 생략하는 거는 환경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이란 말이 들어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두세요. 환경성 검토 생략 사용 딱 한 가지 별도로 생략하는 거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이미 받았으면 또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토지 적성 평가를 했고 최근 5년 안에 재취약성 분석을 했으면 요 2가지는 생략이 별도 생략 사유예요. 그래서 요 5년은 시험에서 언급할 수 있으니까 5년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맞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입안할 때 기초조사 했으니까 기초조사 다음이 주민 뭐 해야 돼요? 의견 청취. 주민 뭐 나와야겠네? 공람. 이제 공람 나오겠네.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람할 때 며칠 이상 기간 주고 14일 이상 일반한테 열람시키고 그 기간 안에 의견 있으면 의견서 제시했죠. 며칠 안에 통보해 주겠다. 60일. 근데 주민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게 국방상 기밀인데 뭐가 들어온 경우에 한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 요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미한상. 그래서 2가지. 국가 기밀이랑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국가 기밀이라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럼 이제 주민 의견 들었고 그다음에 어디 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죠. 근데 아까 혹시 지혜는 지혜 없다 했었죠. 입안권자가 특광 특특시장 군수니까 야 얘네가 지방에 의견 들어서 국장에게 도의사에게 뭐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들은 거. 근데 지방에 의견 들어야 되는 게 아까 용설이랑 그리고 광역설이랑 기반시설인데 뭐가 없어요? 지구단위. 그래서 팁 써놨잖아. 지구단위 없다 이렇게 써놨잖아. 책 진짜 재수없지 않아요? 외워야 할 것만 딱딱 이렇게 정리해준 사람이 어딨어. 지혜는 뭐 없다고? 지혜 없다. 그거 하나. 근데 주민은 절차상 의견 제시만 하다 보니까 너무 간접적으로 의견 제시하니까 주민한테 입안을 뭐 할 수 있게도 해줬지. 그럼 제안 이게 제일 잘 나온다 했잖아. 아까. 주민 입안 제안 했었죠.
주민 아까 이반 제한하는 게 기지, 산지, 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시설? 기반인서, 그리고 입체복합구역. 요 두 가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얼마 들어라? 5분의 4 동의 얻어와서 제한해야 되고, 나머지 기, 지, 산, 지, 입이잖아. 기, 지, 산, 지, 입이에요. 근데 얘네 둘은 도시공객 시설 기반인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야 된다. 그때 동의 얻을 때는 국공유지는 동의 얻을 필요 없겠지. 우리 동의 얻어야지 국가 동의 얻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은 제외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이반권자가 작성한 서류 두 가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서류 이름이 뭐였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요거를 얘가 작성해야 돼. 그래서 이반을 제안할 때 제안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서 첨부에 제출하면 아까 통보 며칠 45 연장해서 39. 뒤에 이거 나오겠죠?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였어요? 일부였어요? 전부 또는 일부였어? 전부 또는 일부 부당하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애들이 제안 안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자문은 뭐냐면 일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안 제안 들어온 내용 모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고 통보는 며칠 안에 45일,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해서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안인데 아까 기, 지, 산, 지, 입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있죠. 요 놈은 특이하게 용도지구인데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제한할까봐 조건이 있다.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 이 조건이 들어간 거야. 면적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 1만에서 3만 사이여야 된다. 그래서 면적이 1만에서 얼마? 3만. 요 사이여야 되고 우리나라 땅 중에 용도지역이 요 세 군데일 때만 지정해 주겠대. 그게 계획관리랑 생산관리랑 자연녹지. 이걸 줄여서 계생자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뭔 상자? 계생자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이어야 되고 그중에 요 계획관리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야만 제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하려면 면적은 5만 제곱미터면 가능하다. 그럼 틀린 거죠. 얼마에서 얼마? 1만에서 5만, 1만에서 3만 사이잖아. 그리고 계획관리가 30%에 50% 이상 돼야 돼. 50% 이상. 그리고 해당 땅 중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라고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녹지야? 자연녹지야. 그래서 계생자인데 계생보호라고 나와 자꾸.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약간 개발이 허용되는 땅 중에 이 규모를 갖추고 계획관리가 몇 프로 이상 되면 50% 이상 되면 이 요건을 갖고 제안을 들어오면 검토하고 내가 지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주민 입안 제안까지 해서 입안 관련 파트야. 그럼 입안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해야죠?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결정 관련된 거는 결정권자가 의 다음에 뭐 해야지? 협심. 협의 먼저 하고 심의야? 심의하고 협의야? 그 순서가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럼 국장이면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되고 시도대장이면 지방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하면 되고 시도대장은 중요한 사안이면 의견을 들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다시 국장하고 협의는 해주라고 돼 있어요. 무슨 사안일 때? 중요한 사안일 때만. 됐고. 근데 요거까지 내지는 않은 거니까 요거 국장과 협의하는 거는 중요한 사안일 때만. 그게 뭐냐를 내지는 않으니까 참고고요. 그다음에 의협 그다음에 뭐야? 심.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시도대장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서 여기 이름이 뭐야? 도시계획위원회. 그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인 거죠. 근데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아까 무슨 계획이 제일 대부분이야? 건축계획이야. 그래서 시도의사가 요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거는 건축계획이 들어있어서 어디 위원회를 끌고 들어와라. 건축위원회랑 어디랑 도시계획위원회랑 같이 하니까 무슨 심의? 공동심의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관련됐을 때만. 아까 한 거 같긴 해요. 그걸 제가 법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고, 의협심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람할 때 생략사유 있었죠? 생략사유가 아까 국방상 뭐? 기밀로, 국가 기밀로 뭐 한 경우? 요청한 경우. 요거랑 협의하고 심의할 때 공통 생략사유예요. 그래서 요 공통생, 주민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공통 생략이 기밀 뭐 한 경우에 한해서 요청. 경미한 경우는 생략사유다. 그래서 주협심 공통생략사유가 국방상 기밀이에요. 협의 심의할 때 국가기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자, 결정이 됐어. 이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결정이 딱 되면 요 내용 고시한 다음에 요 관계 서류를 특강특특시군에게 송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그리라고. 지형도면 그리라고. 얘네들한테 송부하고 일반한테 공람시킬 때 얘네가 지형도면 그려서 공람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국가기밀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사유를 했는데 그 경미가 얘거든요. 근데 공법에서 경미 나오면 요거 의, 협, 심, 공통생략사유가 부지 면적을 5% 미만 변경하는 거랑 면적을 도시적을 뭐 한대요? 축소. 잠깐. 도시적으로 개발하려고 확대하는 게 경미한 거예요? 축소하는 게 경미한 거예요? 축소. 따라서 축소. 따라서 축소 5%. 축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5% 미만의 변경이랑 축소하는 거. 3번 아니어도 돼. 도시지역을 확대하는 거는 경미한 게 아니야. 축소하는 건 개발을 덜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주민등록을 다시 들어. 그래서 이거는 공통생략사유 중에서 경미한 게 이 두 가지다. 그러면 이제 해당 지역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짰는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부딪혔어. 그럼 뭐가 우선하죠? 광역 우선하면 얘 몇 년마다 타당성 토해야지. 5년마다 하는데 기본계획이 바뀌면 관리계획도 바뀌어야 되죠.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그럼 얘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타당성 토해야겠네. 5년마다 타당성 토해야지. 여기까지 됐죠? 됐어.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다 끝났어 이제. 지형도면이란 말이 나오면 아까 입안한 사람이 잘 알아요? 결정한 사람이 잘 알아요? 그럼 누가 그리는 게 맞아? 입안권자. 그래서 작성권자는 누구예요? 입안권자. 근데 그중에 급수 제일 낮은 애가 하나 있었어. 아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도사만 승인권자야. 그리고 나서 도시군관리 결정고시권자가 요 지형도면을 고시하는데 아까 지형도에 그렸죠.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명시한 도면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뭐 한 때? 고시한 때. 요날 뭐 한다? 효력 발생한다. 근데 시험장 가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라고 꼬신 적도 있고 5일 후라고 꼬신 적도 있어요. 뭐 한 날? 고시한 날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이고 아까 기득권 결정할 당시에 이미 뭐 한 자는? 착수한 자. 계속할 수 있다, 못한다. 계속할 수 있는데 시수, 삼신. 시가와 수산만 매도래 신고, 3월내 신고.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 중요한 핵심은 저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이미 착수한 자는 인허가 받아 착수까지 했으니 결정에 관계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야, 너 특강특특시군에게 뭐 해라. 3월 내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시수 삼신. 제가 암기 코드 만드는 거 몇 개 안 돼요. 근데 오늘까지 하면서 몇 개 만든 거 별로 없었잖아. 기지 산지 뭐 하고 시수 삼신하고 용계 기도지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하고 뭐 몇 개 없었잖아요. 그거는 외운 이유가 뭐냐면 잘 나오니까 그거라도 기억해서 단어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서 찍기라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이번은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쉴게요. 여기 기출문제 풀어보자. 자, 4의 1번, 이게 4, 1번은 뭐냐면, 지금 테마 우리 4번 하고 있죠? 테마 4번의 첫 번째 문제라는 뜻이야. 예. 그러면, 국토계획 법령상, 지금 우리가 도시군관리 했잖아요? 이거 옳지 않은 것 찾으래. 걔에 대한 설명을 쫙 했는데, 그럼 요 정도 지문 정도 알기 위해서 내가 앞에 걸 했구나를 아시는 거야. 자, 이해관계나, 아까 주민들은 입안은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었지? 제한할 때 제한할 수 있는 게 기, 지, 기지 산지 입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 아까. 예.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정비해 주세요라고 입안권자 찾아가서 제한할 수 있다. 깔. 깔끔하네. 내가 깔하면 여러분은 끔. 예. 국장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원칙이 누구였냐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됐다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깔. 그럼 오케이. 3. 도시군관리 입안 제안을 받았어요? 그럼 통보 며칠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45일. 45일 안에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며칠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지. 그러니까 30일로 바꿔놨네. 재작년 기출문제네. 예. 답 3번. 재작년에 봤어야 되는데. 예.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나 못하겠어. 이거 아니잖아. 할만한데. 4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용도구역 중에 규제 제일 센 게 개발 제한구역이죠. 얘는 누구만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만. 그러면 이거 지정 변경은 도시군관리계 누구만 한다? 국장이 한다. 깔. 그럼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 언제 발생해요? 그럼 뭐 그린 때라고 나야 돼. 지정되면 뭐 한 날, 고시한 날. 오케이, 맞네. 예, 답 3번이에요. 이걸 왜 틀렸을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신기하게 다음 주에 혼자 풀잖아요? 이상하게 안 풀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 빨리 반복해서 여러 번 해서 내 거화 시켜야지. 그 다음에 4의 2번. 이번에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지. 1번부터 해볼게요. 지문이 위아래랑 똑같은 일이 아니지. 봐봐. 국장은 국가계획 연계되면 직접 위반할 수 있지. 그러면 직접 도시군과 위반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위에 있는 지문 그대로 베꼈죠. 출제원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그럼 얘네들한테 부합해야 됩니까? 부합되지 않아야 됩니까? 부합되어야 되죠. 맞네.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또 나왔어. 입안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 기지산지 입이니까 기가 뭐예요? 기반이죠. 지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 입안권자의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얘는 동의요건이 얼마야? 3분의 2. 아까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구역만 돈 많이 들어서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라고 했잖아. 이거 5분의 4로 냈었어요.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을 받았네? 그럼 제한된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있죠. 비용. 전부를 부담시킬 수는 없어요.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킬 수 있어. 그럼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있다지. 없다가 아니잖아. 답 4번. 5번. 주거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토지 적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도심지거든요. 도심지인데 토지 적성평가는 이미 도시로 개발된 지역은 적성평가 할 필요가 없다. 최근 몇 년 안에 했을 때는 할 필요 없다. 5년. 그 질문들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맞고 답은 4번. 4-2번 3번이야. 그럼 지금 한 게 제가 좀 전에 한 게 무슨 계획한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아까 도봉만 하려고 나타난 게 뭐였지? 이 도봉만 하려고 만든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야. 그럼 뒤에 넘기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나오는 거야. 그럼 얘까지 하면 계획 파트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용계 기도지잖아요. 그 중에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구역 들어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잠깐 요거 쉬었다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한번 들어갈게요. 잠깐만 쉴게요.